바람 잘 나르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시끌시끌한 소식. 이번 주말은 좀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작은 난리가 났었죠. 바하마 정부로 정체가 드러나는 듯 했었던 FTX 거래소 해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 바하마 정부 및 FTX 해커가 훔친 이더리움 중에 5만 개를 지갑에서 꺼내서 이체한 후 이 중에 3990개를 RenBTC, 즉 랩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랩 BTC 같은 경우는 언제든 비트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커는 해당 이더리움을 3차례에 걸쳐서 덤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덤핑을 하면서 어제 그나마 상승하고 있었던 이더리움의 기세를 확 꼬꾸라뜨렸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어떤 이들은 이 해커가 바하마 정부다라고 확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정체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자, 만약에 바하마 정부라면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 FTX로부터 꺼내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자금들을 다른 코인들로 바꾸고 있는 것일까? 지들 돈도 아니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바하마 정부와 FTX 이 흑막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샘 뱅크만이 순순히 거래소들을 털어가지고 자금을 갖다 바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언젠가는 꼭 이 모든 일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이 해커 지갑에는 아직도 2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들려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씩 비트코인으로 다 바꾸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더리움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어제 좀 부활하는 듯 싶었는데 지금 해커의 덤핑과 함께 다시 한번 가라앉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 및 달러 차트입니다. 지금 지지선이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 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 가격이 더욱더 심하게 빠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달러 지지선 같은 경우는 117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훅 밑으로 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FTX에 투자를 한 회사들 뿐만 아니라 FTX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은 돈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죠. 그 중에 상위 트레이더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TX 사용자들 상위 50명이 잃은 돈만 해도 3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전체 사용자들의 자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수치는 거래소가 훔쳤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거 완전 도둑질이죠.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감옥은커녕 희낙락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으며 사람들을 대표해야 될 대형 미디어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를 감싸주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주에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소식이 있죠.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트레이딩 월요일까지 1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만약에 그들이 10억 달러를 월요일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FTX 사태에 따른 연쇄 파급 효과가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들 같은 경우,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코인을 못 찾게 될까봐 제네시스의 관계사인 제미니 거래소를 통해서 대량의 비트코인들을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모기업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1억 4천만 달러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곤란을 겪고 있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알라미다 리서치, 제미니, 블록파이와 장외 거래를 통해서 수많은 거래를 진행해 온 것은 그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알라미다 리서치 그리고 블록파이가 파산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체선 일을 두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지금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 충분한 유동자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돈이 없다라면 최악의 경우 GBTC의 펀드 해산도 염두에 둬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예전에도 펀드를 해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는 예측인데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GBTC를 몽땅 들고 있습니다. GBTC를 통해서 63만 3,6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10억 달러를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투자자들 중에 61%가 다음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또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숫자는 2,000명이라고 하는데요. 50% 이상이 지금 현재 시장은 공포 혹은 극단적 공포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10%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10%는 공포의 살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들이 다음 주에 무슨 코인들을 사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외에 도지코인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포의 장이 맞다라는 것인데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포 절정에는 좀 사볼 법한데 공포의 시작에는 사게 된다라면 가격이 지하실을 뚫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한번 사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658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로 기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부디 던져지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방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이 대부분입니다. 2만 달러대 중반대부터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떡락을 외쳤었던 진성 떡락충 프라핏 블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14,000, 11,000 그리고 10,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예측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숏 물량을 청산이라도 하려는 듯이 18,000에서 9,000달러대까지 깜짝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그것마저 예상한 토니 기니아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18,000달러대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훅 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전히 11,000에서 14,000달러대까지 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서 내년 1분기까지 해가지고 바닥이 찍혀지게 될 것이다. 11,000에서 14,000달러대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열심히 희망 회로를 돌려주는 분석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석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이 형성되면은 그 자리가 바닥이 된다. 지금 비트코인은 바닥을 형성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다가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과거에 주봉 기준으로다가 하방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훅 떨어졌지. 근데 이번에는 이 상승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난 2015년도 때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블리시 다이버전스를 타고 상승 좀 가보자라면서 희망으로 여전히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안정적으로 10억 달러를 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FTX 관련된 파장이 좀 잠잠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물론 미국 증시가 도와준다는 가정하에 반등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이릅니다. 아직까지도 디커플링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증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줘야 비트코인도 함께 손쉽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나마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들고 와본 소식인데요. 저번 주말 동안에 무려 5,261% 상승한 코인이 있었죠. 이름은 SNM이라는 코인인데 20센트에서 거의 11달러까지 슈퍼 떡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뭔 코인이지? 새로 나온 코인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새로 나온 코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SONM 컴퓨팅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스캠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인이 언제 나왔느냐? 2017년도 때 나왔습니다. 2017년도 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었으며 러시아인이 개발을 했고 상장 직후 ICO 후에
코인 개발 자체가 중단이 되어버린 스캠 코인,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개잡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째서 이런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물량의 대부분을 세력들이 들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가격이 올라가는가? 그나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을 앞두고 상폐되기 전에 탈출 펌핑일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 말고도 여러 잡주들이 엄청나게 펌핑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탈출 펌핑일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개의 코인들이 올라가는 거 보고 알트장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알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잡코인들 올랐다가 언제 떡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시면서 본인이 엄청난 초고수가 아니라면은 애지간하면은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잡코인들이 펌핑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왜 이러는 것인가? 마치 지진 전에 이 개미라든지 동물들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잡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마찬가지로 들고 와본 소식인데, 몇 달 전부터 네덜란드에서 농민들 봉기가 일어난 것 기억하시죠? 자, 이 농민들이 이제 슈퍼마켓에 음식을 파는 것을 거부하고 직접 나와가지고 팔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은 슈퍼마켓으로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농민들로부터 이러한 농산물을 사는, 식료품을 사는 모습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대가 되면서 정부가 발행한 돈보다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나 은이 활용되는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도 살아나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한 편만이라도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